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바람이 뼈를 애는 듯하다. 혜림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서 있었다. 눈송이가 그녀의 코트에 스며들어 어깨가 무거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담긴 것은 가족 사진 한 장과 어젯밤에 받은 편지였다. 너는 우리 집안의 치욕이야. 다시 오지 마. 어머니의 필체가 차가운 잉크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혜림은 32살,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10년 넘게 가족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다. 오늘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갔고 문 앞에서 쫓겨나왔다. 언니, 왜 그래? 그냥 돌아가. 동생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혜림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끝이야. 나 혼자 살아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지하철역 앞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다. 5 아이를 데리고 피곤한 미소를 지은 싱글맘, 혜빈이었다. 실례지만 가방 떨어뜨리셨어요. 혜빈의 손에 쥔 것은 혜림의 편지였다. 그 편지가 두 여자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혜림의 삶은 항상 그림자처럼 외로웠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쁜 인형 대신 축구공을 쥐고 놀았다. 학교에서는 소년 같은 여자애로 불렸고 대학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감정을 깨달았다. 첫사랑은 동아리 선배였다. 그들은 밤늦게 도서관에서 키스를 나누었고 혜림은 세상이 밝아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소문이 가족에게 퍼지자 모든 게 무너졌다. 아버지는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다. 혜림은 직장을 잡아 독립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은 가차 없었다. 직장에서의 소문, 친구들의 멀어짐, 데이트 앱조차 정상적이지 않다는 메시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카페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언젠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지하철역에서 만난 혜빈은 혜림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혜빈은 35살, 5 아이의 엄마였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그 식당은 종로의 골목에 자리 잡은 전통 한식집 혜빈의 집이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비빔밥, 그리고 집에서 만든 장아찌로 유명했다. 혜빈의 삶은 아이들로 가득 찼다. 마지민준, 10살, 은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 많았고, 둘째 수연, 8살, 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으며, 셋째 태호, 6살는 항상 장난꾸러기였다. 막내 쌍둥이 지은과 지호, 4살는 아직 유치원생으로 매일 울음바다가 됐다. 혜빈은 피곤했지만 웃음이 잦았다. 엄마는 강해야 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녀의 좌우명이었다. 편지를 주며 혜빈이 말했다. 이런 편지 받으시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들어줄까요? 근처에 제 식당이 있어요. 혜림은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혜빈의 눈빛이 따뜻한 된장국처럼 포근했다. 그들은 혜빈의 집으로 들어갔다. 식당은 아직 손님이 없어 조용했다. 혜빈이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가족분이시네요. 왜 그런 말씀을? 혜림은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레즈비언이라는 사실, 가족의 거부, 외로움. 혜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저도 남편 잃고 나서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죠. 당신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혜림의 눈물이 흘렀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받아들여지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혜림은 식당에 자주 들렀다. 처음에는 도와주기 위해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들 장난감을 사다 주었다. 혜빈의 아이들은 혜림을 혜림 이모라고 불렀다. 민주는 숙제를 도와달라고 조르더니 곧 축구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이모도 축구 좋아해? 나랑 같이 놀자. 혜림은 웃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혜빈은 그런 혜림을 보며 가슴이 설레었다. 남편 사후, 그녀는 사랑을 포기한 줄 알았다. 하지만 혜림의 부드러운 미소, 아이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녀를 흔들었다. 어느 가을 저녁,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은 카이트를 날리며 웃었다. 혜빈이 말했다. 혜림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혜림의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무언가 피어나는 소리가 났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혜림은 주말에 식당을 돕고 혜빈은 혜림의 카페에 커피를 사러 갔다. 그들은 추석에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다. 혜빈이 송편을 빚으며 우리 집안에서는 송편이 제일 중요해. 가족이 함께 만드는 거니까 라고 말했다. 혜림은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혜림의 과거 연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지은이라는 이름의 여자, 대학 시절의 첫사랑.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혜림을 찾아왔다. 혜림아, 나 아직도 너를 잊지 못했어. 다시 만나자. 지은의 말에 혜림은 동요했다. 하지만 혜빈을 생각하며 거절했다. 미안해. 이제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있어? 그 소문이 혜빈의 귀에 들어갔다. 종로 골목은 좁아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혜빈의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근거렸다. 저 혜빈 씨, 요즘 그 여자랑 붙어 다니던데? 이상한 관계 아니야. 혜빈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의 아이들은 아직 어리다. 사회의 시선이 싱글맘에게 더 가혹했다. 나 레즈비언이 아니야. 그냥 친구일 뿐. 혜빈은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혜림의 손길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마침내 그녀는 혜림에게 말했다.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아이들 때문에 혜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혜빈은 눈물을 삼키며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미안해. 그날 혜림은 식당을 나서며 속으로 울었다. 또다시 버림받는 기분이었다. 봄이 왔을 때 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혜림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동생이 전화로 말했다. 언니, 엄마가 아프셔. 와봐. 혜림은 망설이다 갔다. 집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내가 왜 그렇게 됐어? 고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혜림은 폭발했다. 엄마, 이게 나야. 레즈비언인 내가, 가족은 충격받았고 동생은 언니 때문에 집안이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혜림은 다시 도망쳤다. 그날 밤 그녀는 혜빈의 식당 문을 두드렸다.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혜빈아. 나 버리지 마. 제발. 혜빈은 문을 열고 혜림을 안았다. 아이들은 잠든 방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포옹은 시작이었다. 혜빈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다. 나도 너를 사랑해. 처음 느껴보는 감정.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여름 축제에서 그들은 불꽃놀이를 보며 손을 잡았다. 서울의 여름 밤 공기, 매미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경이었다. 혜림은 아이들을 위해 한국 전통 춤을 가르쳤고 혜빈은 혜림에게 집밥을 해주었다. 하지만 반대는 거셌다. 혜빈의 전 남편 가족이 아이들을 데려가려 했다. 싱글맘이 레즈비언이랑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혜림은 증언대에 섰다. 혜빈 씨는 최고의 엄마예요. 그녀를 믿어요. 그 과정에서 혜빈의 과거가 드러났다. 남편 사후, 그녀는 우울증으로 고생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버텼다. 혜림의 지지가 그녀의 힘이었다. 여름 끝자락, 배신이 왔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혜빈의 식당에. 혜림이를 데려갈게.
너 같은 싱글맘이 어울려 지은의 말은 독이었다. 혜빈은 상처받았고 혜림아, 너 아직도 그 사람을? 라고 물었다. 혜림은 울며 부정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지은은 증거를 들이밀었다. 과거 편지들, 혜림의 약한 순간들. 혜림은 무너졌다. 미안해. 나 약했어. 혜빈은 혼자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혜림 이모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그 밤, 혜빈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아래로 흐르는 물결이 그녀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포기할까? 아니, 아이들을 위해 버텨야 해. 하지만 혜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을 찾아가 이제 끝이야. 나의 사랑은 혜빈뿐이야 라고 선언했다. 지은은 분노하며 너 같은 애가 행복할 리 없어 라고 소리쳤지만 혜림은 돌아섰다. 다음 날 혜림은 혜빈 앞에 무릎 꿇었다. 나를 용서해. 다시 시작하자. 혜빈의 눈물이 흘렀다. 그래.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들은 법정에서 승리했다. 전 남편 가족은 물러섰고 아이들은 혜림을 가족으로 불렀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추석에 혜림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혜림아. 내 삶을 존중할게. 작은 변화. 하지만 큰 희망이었다. 그들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아이들이 카이를 날리고 혜림과 혜빈은 손을 잡았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혜림이 물었다. 혜빈이 웃었다. 물론. 5 아이와 함께 서울의 하늘이 그들의 미래처럼 맑았다. 혜림과 혜빈의 일상은 이제 서울의 리듬에 녹아들었다. 아침이면 혜림이 카페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고 혜빈의 식당으로 향했다. 혜빈의 집은 이제 더 바빠졌다. 손님들이 집 분위기 좋아졌어. 그 새 직원 덕분인가? 라고 수근거렸다. 혜림은 웨이터로 일하며 손님들에게 추천은 김치찌개예요. 따뜻하게 데워드릴게요 라고 웃었다. 혜빈은 부엌에서 보며 가슴이 벅찼다. 혜림 씨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혜림에게 숙제를 보여주었다. 민주는 이모, 수학 풀어줘 라고 조르고 수연은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모랑 엄마 같이 그렸어. 예쁘지? 그림 속 2 여자와 5 아이, 행복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한 번은 식당에 혜림의 옛 동료가 왔다. 혜림아, 너 아직도 그의 생활해. 라는 말에 혜림은 얼굴이 붉어졌다. 혜빈이 나서서 우리 혜림 씨는 가족이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후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밤에 아이들이 잠든 후 그들은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빈이 말했다. 남편 때는 그냥 의무 같았어. 하지만 너는 내 마음을 채워. 혜림은 손을 잡으며 나도. 너와 아이들 덕에 처음으로 집이 생긴 기분이야. 한국의 가을. 단풍이 물든 거리를 산책하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 결혼식 올릴 수 있을까? 혜림의 말에 혜빈은 웃었다. 그날까지 함께 싸우자. 겨울이 다시 왔을 때 새로운 시련이 닥쳤다. 혜빈의 건강이 나빠졌다. 오랜 피로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에서 의사가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했지만 싱글맘으로 쉬기 어려웠다. 혜림은 카페를 그만두고 식당을 전담했다. 내가 할게. 너는 쉬어. 아이들은 걱정하며 엄마, 빨리 나아 라고 울었다. 그 기간 혜림은 홀로 버텼다. 손님들이 줄고 임대료가 쌓였다. 혜빈의 집 문을 닫을 뻔한 날 옛손님이 도왔다. 혜빈 씨 음식 잊을 수 없어. 내가 투자할게. 작은 기적이었다. 혜빈이 퇴원한 날 눈이 내렸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고마워, 혜림아. 내가 없었으면 위라고 말했다.
혜림은 우린 가족이잖아 라고 답했다. 그 겨울, 그들은 새해를 맞이했다. 설날에 아이들과 떡국을 먹으며 전통 놀이를 했다. 윷놀이에서 혜림이 이기자 모두 웃었다. 혜림 이모 최고, 하지만 혜림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할까? 봄에 고조가 왔다. 혜림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혜림아, 미안해. 내 삶을 봤어. 그 식당, 내가 일하는 거,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받아들일게. 손주들처럼 너도 내 딸이야. 혜림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안았다. 그 변화는 혜빈에게도 전해졌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됐어. 하지만 바로 그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언론에 제보했다. 유명 싱글맘, 레즈비언과 동거, 기사가 나가자 식당 손님이 줄었다. 혜빈의 전 남편 가족이 다시 아이들을 노렸다.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법정은 혼란스러웠다. 변호사가 사회적 편견으로 아이들을 빼앗는 건 부당해요 라고 주장했다. 혜림은 증언했다. 저는 혜빈 씨를 사랑해요. 아이들을 사랑해요.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아이들마저, 민준이 말했다. 혜림 이모 없으면 우리 슬퍼요. 재판장은 가족의 정의는 혈연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판결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지은의 배신은 상처를 남겼다. 혜림은 왜 그랬어? 라고 물었고 지은은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라고 답했다. 혜림은 용서했다. 이제 내 삶은 혜빈과 아이들뿐이야. 여름 축제에서 그들은 불꽃을 보며 키스했다. 아이들은 모르고 카이트를 날렸다. 우리 영원히 혜빈의 속삭임. 가을에 혜림의 어머니가 식당에 왔다. 손주들처럼 너희도 축하해. 작은 결혼식이었다. 한국의 전통, 한복을 입고 떡을 나눴다. 사회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사랑은 따뜻했다. 혜림과 혜빈의 결합은 종로 골목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곧 혜빈 씨네 잘 사네 라고 말했다. 식당은 다시 번창했다. 새 메뉴 혜림의 커피 비빔밥이 인기였다. 커피 향과 비빔밥의 매콤함이 어우러진 그들의 사랑처럼. 아이들은 성장했다. 민주는 축구 클럽에 들어갔고 혜림이 코치 역할을 했다. 이모 덕에 골러왔어. 수연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그림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다. 쌍둥이 지은과 지호는 혜림을 따라다니며 이모, 아나 라고 조르곤 했다. 태호는 장난꾸러기지만 혜림의 잔소리에 순해졌다. 하지만 깊은 가을 새로운 갈등이 싹텄다. 혜림의 직장 카페 주인이 너 같은 사람, 손님 불편해해 라고 해고했다. 혜림은 충격받았다. 또 레즈비언 때문에 혜빈은 안아주며 우리 식당에서 일해. 영원히 일하고 했다. 혜림은 새 직업을 찾았지만 인터뷰에서 개인사를 묻는 질문에 울컥했다. 한국의 취업시장, 여전히 편견이 강했다. 그 스트레스로 혜림은 우울증 기미를 보였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나 때문에 너희가 고통받아라고 중얼거렸다. 혜빈은 아니야. 너 덕에 우리는 강해졌어 라고 위로했다. 겨울 크리스마스에 그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혜림은 아이들에게 한복 인형을, 혜빈에게는 목걸이를 샀다. 이건 우리 상징. 영원한 연결. 목걸이에는 2개의 하트가 엮여 있었다. 아이들은 트리를 장식하며 노래 불렀다. 징글벨. 하지만 그 밤 혜림의 동생이 전화했다. 언니, 결혼 소식 들었어. 축하해. 엄마도. 미안하다고. 작은 화해였다. 혜림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이 커졌어. 새해가 밝아오면서 혜빈의 꿈이 실현됐다. 식당을 확장해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모임을 열었다.
모두가 환영받는 집 첫 모임에 해림의 옛 친구들이 왔다. 미안해, 해림아. 이제 이해해 용서의 밤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잔재가 남아 지은이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 인정할게. 미안, 해림은 불태웠다. 과거는 끝났어. 봄벚꽃 축제에서 고조가 터졌다. 혜빈의 전 남편 오빠가 다시 나타났다. 아이들 데려갈 거야? 내 관계, 법적으로 문제야, 다시 법정. 이번엔 미디어까지 달라붙었다. 싱글맘 레즈비언 스캔들, 해림은 무너질 뻔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혜빈이 일어났다. 아니. 우리 사랑 탓이 아니야? 편견 탓이야, 증언에서 혜빈은 말했다. 남편 잃고 홀로 키웠어요. 혜림 씨가 와서 우리 삶이 완성됐어요. 아이들은 행복해요, 민준이 덧붙였다. 혜림 이모는 우리 아빠 같아요. 사랑해요, 재판은 또 승리. 오빠는 물러섰다. 미안. 오해했어. 그 후 그들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여름 바다로 가족 여행. 제주도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손잡았다. 여기서 우리 약속하자. 평생 함께. 아이들은 모래성 쌓으며 웃었다. 가을 단풍잎 아래 혜림의 어머니가 합류했다. 손녀들처럼 너희도 내 자랑이야. 완전한 가족. 마지막 겨울 그들의 이야기는 완성됐다. 혜림은 책을 썼다. 버림받은 사랑, 받아들여진 집.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인터뷰에서 레즈비언도 가족이에요 라고 말했다. 혜빈은 곁에서 지켰다.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됐지만 여전한 사랑꾼. 엄마, 이모, 사랑해.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모두 모였다.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그들의 집은 따뜻했다. 혜림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랜 거절 끝에 이 행복을 찾았어. 혜빈의 손이 스쳤다.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한국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피어났다. 인간적인 따뜻한 결말.